권상릉입니다. 조선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국화랑협회 3대, 9대, 11대 회장을 역임 한 사람입니다. 내가 3대를 회장직을 지냈는데 합하면 약 8년 정도가 돼요. 그걸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기란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50주년이 되면서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난날이 감개무량합니다. 지금은 많은 회원들이 있고 또 화랑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들도 많았지만은 30몇 개 화랑이 모여있는데 실제 회원을 가입시키고자 해도 제대로 된 화랑들이 없었어요. 초창기니까. 그래서 초대 2대 회장 담당했던 분들은 그 회원들의 하나의 조직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우리 미술계의 하나의 유일무이한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입장인데, 그러자면 정확한 정책이 성립돼야 되고 그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모두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랑이 뭐 하는 곳이냐고 모두 물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협회라는 임의단체를 처음 만들어서 굉장히 섭섭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사꾼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한국은 별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화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거, 그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화된 교과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 그냥 갖다 사서 파는 거,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미술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 이러한 점을 고민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3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는 이게 겨우 회원 30여 명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미술 시장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를 않았을 시기였으니까, 지금과 같이 시장의 형성이 안 돼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밥그릇을 찾아서 우리 거로서 어떤 하나에 정립시킨다 하는 이런 어떤 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가 3대 회장으로 취임해서 굉장히 많은 걸 고심했고, 3대 회장으로 취임해서 처음으로 독립된 한국화랑협회 사무국을 만들었어요. 우리 미술계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화랑들, 나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었어. 초창기에 모두가 다 어려웠어. 그러다 또 작가들도 또 더 어려웠어.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걸 충분한 푸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영삼 정권 때인가, 그리고 파리 피약에 가서 그 성과를 가지고 내가 신낙균 장관, 문교부 장관 때 국제적인 활동을 위한 얘기를 이제 신 장관이 왔을 때 면담을 했어요.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에 나갔던 여러 가지 자료, 이런 정보는 다 내놓고 굉장한 성과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좀
정부에서 뭐 국제화니 뭐 말만 그렇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뭘 원하느냐. 내가 돈을 먼저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제시했는 그 하나의 안을 그 당시 신장관이 자기들 정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1년에 2억씩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한 10몇 년 받았을 거야. 2억씩 받아서 그걸 이제 참가비에 지원하는 거. 그래서 난 그 신학준 장관이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큰 하나의 뒷받침이 됐을 겁니다. 많은 화랑들이 페어에 참가할 수 있는 최초의 기본적인 돈은 됐으니까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었었고 또 아주 보람 있는 하나의 결과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페어에 많이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첫 그 페어 저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일본을 니카포에도 14개 화랑 내가 보고 나갔어. 그래서 일본 그 니카포 저 운영팀하고 흥정을 했어요. 14개가 참가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때는 아마 박지원 씨가 장관하고 있을 때야. 그 니카포에 부수비 20% 디스카운트 해라. 그것도 받았어요. 두 번째, 오프닝 세레모니. 우리 스타일대로 오픈하자. 일본에서 사물놀이가 앞장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하면서 14개가 지금 들어가니까 큰 소리 할 수 있지. 그거 하고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해외 진출을 위한 그 작가들을 선발했어. 젊은 사람들. 그럼 그걸 이제 좀 띄우는데 그 11사람인가 젊은 작가들을 그 니카프 안에 그 코리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전시를 별도 특별전을 열어달라 하는 거. 그 세 가지 안을 내놨더니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광부에도 그때 박지원 장관이 온다고 그랬어. 오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이렇게, 오프닝 세레모니 우리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일본 첫 진출이니까. 그런데 온다고 했는데, 뭐, 사정이 그때 못 오게 됐는가 봐. 그래서 예술국장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 기록들이 모두 있어요. 어떤 법적인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운영하면서 화랑협회의 우리 회원들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서 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 시장을 보니까 판매된 작품에 대한 위작 여부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이 돼서 그래서 우리 한국화랑협회가 중심이 돼서 미술품 감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1982년 얘기야. 그래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감정서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판매했는 미술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작품 보증서 제도를 실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은 작품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줬습니다. 이런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미술시장의 고객의 구성과 또 한국화랑협회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감정에 관한 하나의 일은 굉장히 큰 역할이 됐죠. 지금도 역시 우리 협회가 감정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추종하고 할 만한 감정기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이런 하나의 초창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거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 우리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거를 위주로 선전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화랑협회는 앞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이 잘할 거예요. 해외 시장, 뭐 국내도 그렇지만은 바젤이다 뭐 이런 유명한 화랑들 내지는 국제적인 미술 시장에서 어떤 하나의 존재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의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화랑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분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적인 하나의 경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다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랑하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한 무대예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난 지금 이렇게 50년이 지나도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비록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화랑을 시작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긴 우리 미술 시장의 큰 하나의 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큰 하나의 보람을 주고 있다 하는 거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협회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